박영환 부국장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세 번째 질문은 혹시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계속 하실 거냐 중단하실 거냐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예스다 노다 이쪽으로 좀 답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결심이 좀 안 쓰신 건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거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김광수 국장님 이어주시죠. 네, 한국일보 김광수입니다. 단일화에 관심 중요한 질문들이 있다 하도록 하고요. 먼저 저는 가벼운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이 대선은 미래로 가는 이벤트라고 하죠. 그래서 시대 정신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항상 또 시대 정신에 관통한 후보가 승리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후보께서 시대 정신이 뭐라고 보시는지 말씀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정치의 영역은 국리민복을 제대로 챙기는 그러한 그 정치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기에는 모든 것을 새로이 한다. 그거는 아마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바탕을 두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바꾸고 혁신하고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현재로서는 이러한 우리 국내 국외의 엄청난 도전에 직면을 해가지고 국민 통합을 시키고 그러한 국민 통합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개헌을 하고 그리고 우리 약자, 경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챙겨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한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 정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합과 상생 그리고 그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 이것이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후보님 성함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 그전에는 같이 붙었던 단어가 차출론, 대망론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단일화, 그와 더불어서 빅텐트란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단일화 설상되는 우리 김문수 후보일 텐데 사실 김 후보가 생각하는 단일화 빅텐트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거의 뭐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전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빅텐트의 범위 어디까지로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러한 그 우리의 새로운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그것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배제하거나 또는 빼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더 많은 분이 이러한 시대 정신을 따르면서 이거를 위한 제도적 개혁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그 큰 하나의 연대, 저는 이거를 가장 중요한 제도적인 변혁은 개헌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개헌 연대는 특정인을 말하자면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사소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우리가 개헌 연대를 통해서 우리 제도를 흔들리는 요동치는 이런 국제 정세에 대응하고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 대내적인 제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개헌 연대를 향해서 나가야 한다. 이 개헌 연대는 단순히 우리의 헌법을 바꾼다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이러한 헌법의 개정을 통해서 수십 년간 우리가 정치를 목적으로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항상 개헌이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면서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을 이번에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2007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하는 마지막 시기에도 이 헌법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총리로 취임을 하니까 그동안에 총리실에서 준비한 원포인트 레슨, 원포인트 개헌 이거를 하자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그 두 캠프에 전화를 했습니다. 두 캠프의 얘기는 정부가 꼭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고 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런 아주 미적지근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개헌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취임하는 첫날 제 대통령실에 대한민국 헌법 개정 지원 기구를 만들어서 현재 많은
국회의장님들이 이 개헌에 대한 대안을 만들었고 또 지금 정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헌정회가 1,200명 가까운 그러한 그 과거의 입법 활동을 해보신 분들을 회원으로 가지시는 헌정회가 그런 안들을 거의 완성시켜 놓고 있고 지방도 돌아다니면서 많은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충분히 어떤 권력 분산 체제로 갈 건지 저희의 기본은 결국 권력 분산, 분권 그리고 삼권 분립 간의 상호 견제 그것을 통해서 선택적 법치를 행동으로서 보이고 있는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믿는다고 하는 엉터리 사이비 민주주의자들을 분명하게 응징하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진정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약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국가 체제가 되도록 그를 통해서 국민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를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 4일이었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후보께서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파면되신 후에는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헌법재판소의 그러한 판결을 존중합니다. 저는 일관되게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고 또 반대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딴 결정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한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국회가 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를 하고 저는 대통령께 즉시 용산과 협조해서 대통령께 가서 개헌을 즉시 해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도 수락을 하셨고 그 전에 저는 국무위원들을 다시 한번 우리 용산에 다 소집을 해놓고 그러나 소집을 하는데 당시에 계엄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저희가 개헌 해제에 대한 안건을 만들고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그러한 그 의결 주문서부터 시작해서 의결한다는 3번 방망이를 치는 것까지 제가 관장을 했고 또 담당 국무위원이 그 안건을 읽는 것에 대해서 좀 완벽한 그러한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그 안건을 처음부터 다시 국무총리가 직접 읽고 제 주먹으로 3번 그 회의를 완결하는 그러한 도장을 찍는 그런 일들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것은 이미 헌재가 3월 14일 날 선고를 내렸고 야당에서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만족스럽진 않지만 헌재의 선고를 받아들인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엄에는 반대하셨다고 했지만 후보께서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 유일한 총리입니다. 국정의 2인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지만 그 정부는 중도 하차했고 지금 현실이 됐는데요. 어떤 한때 그러니까 이 정부에 같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지금 대선에 출마하셨다는 지적이 적지는 않습니다.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좀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저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도덕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노무현 정부에서도 일을 했고 김대중 정부에서도 일을 했고 김영삼 정부에서도 일을 했고 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일을 했습니다만 저는 단 한 번도 대통령의 뜻을 존중은 하면서도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을 반드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총리로서의 한계가 없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로 앞으로는 정말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결과로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각오를 제가 매일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